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무려 17명의 사망자, 실종자가 나온 예천에선 사전 대피가 없었던 걸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청은 재난 문자를 수시로 보냈는데 주민들이 대피에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주민들은 비만 오면 날아오는 재난 문자에는 언제 어디로 대피하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인 재난 문자가 무슨 도움이 되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깊은 잠에 빠진 주민들을 깨운 건 뒷산이 쿵쿵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끔끔한데 새벽에 당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왜다 나와가지고 쿵쿵 소리 들어가지고 이제 나와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무렵 예천군은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늘 날아오던 재난 문자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2시가 조금 넘어 본격적인 산사태가 예천 곳곳에서 시작되자 새벽 3시 15분 다시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일부 지역 침수 위험이 발생 중이니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어느 지역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두운 새벽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종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산사태 난다는 지역이 예천하고 영주하고 어디하고 난다고 문자만 오지. 어디라는 소리 나고 예천 지역하고 영주 지역. 마을 대피 방송이 울린 건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직후 주민들 스스로 실종된 이웃을 구하려고 발버둥 칠 때였습니다. 그나마도 거친 빗소리와 산사태 굉음에 묻혀 아예 듣지 못한 주민이 태반입니다. 그 피하라고 그런 방송, 그랬으면 소중한 물건만 갖다가 치 앞으로 쓰면 되는데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주민등록, 핸드폰, 농협에 예금해놨는 거, 돈 50만 원 찾아낸 거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죠. 산사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된 당일 오후 예천군의 사망자 집계도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예천군이 산사태 당일 오후 3시 발표한 사망자 수는 8명. 하지만 같은 시각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명 적은 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3시간 뒤 다시 예천군은 3명이 더 사망해 모두 1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사망자는 3명이나 적은 7명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인명피해 집계 시 기준 시점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된 소방본부의 인명피해 현황을 받아 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의사의 사망 판정 후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예천군 사망자 수 집계 오류는 무려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정됐습니다. 알고 보니 사망자 2명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복 집계했고 나머지 1명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대응이 아쉽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에 정말 속상하는 일이고 군수가 직접 면으로 다니면서 이장 회의를 주재해서 주민들 지금 안전하게 좀 대피하라는 그런 내용. 이번 집중호우로 예천군에서만 9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산사태에 휩쓸린 주민 8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해병대 1사단이 호우로 큰 피해가 난 예천에서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오늘 신속 기동부대 선발대 400여 명과 소형 고무보트 4척, 제독차 7대, 급수차 2대, 방역장비 5대, 세탁 트레일러 2대를 예천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1사단은 예천 공설운동장에 집결해 수경지를 편성한 뒤 지역을 정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으며 추가로 1,200여 명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물난리가 난 당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골프를 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지만 이웃인 경북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으로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신천 야외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오전 11시 40에서 50분쯤 홍 시장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나 빗줄기가 점점 강해지자 골프장이 폐장했고 이용객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당일 새벽 예천과 영주, 문경 등 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수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에서만 산사태로 숨지거나 실종된 주민이 10명을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때였습니다. 하루 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긴급 지시를 전국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해 현장에 접근조차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던 때 대구시장은 물놀이장 개장식 참석에 이어 골프를 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주말에 누가 골프를 치러 갔겠냐며 비판했습니다. 재해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 시장이 있어야 산하 공무원들도 긴장감 있게 재난에 대처한다며 그것이 장의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며 촉각을 곤두세워야 정상이라며 시민 안전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지 반문했습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대비를 강구하고 있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홍 시장은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직무를 외면한 것이고요. 상황 판단력도 시장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주말 일정은 철저한 사생활이라며 주말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며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대구시는 비상대기도 없었다며 경강부회, 억지 주장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대구에는 큰 피해가 없고 주말은 사생활이라는 홍준표 시장. 물폭탄이 시시각각 지역을 이동하며 수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오전 4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세천년대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80대 노부부가 달리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노부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80대 여성은 숨졌고 남성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은 아니라며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울릉 간 쾌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최근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울릉군이 공모로 선정한 여객선인데 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년간 운항 손실금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서에는 울릉도 도동항으로 취항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동항으로 선착장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울릉군이 여객선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한 대저 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총 톤수 3,158톤, 여객 정원 970명으로 2시간 50분에 울릉도와 포항을 오갈 수 있어 주민 편의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조례를 통해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객선사 손실에 대해 최장 20년간 운항 결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내 여객선 선착장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대저페리는 협약을 통해 도동항을 선착장으로 명시했지만 취항과 동시에 사동항으로 선착장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대형 여객선 취항이 상업시설과 인구가 많은 도동항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랬는데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들어오면 조금 그래도 좀 안 나았겠나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여기에 못 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대저페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감독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 조치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시스타7이라는 아르킨지호가 도동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무 선사 측에서 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엘도라도 익스프레소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현재 도동항의 물량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준공과 동시에 도동항에 접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는 울릉도동항에 접안을 해야 하나 지금 현재 도동항은 항mon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10월 말경에는 접안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힘들게 대형 회속 여객선이 울릉도에 취항한 만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울릉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아내를 폭행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특수상해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도박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숨진 것으로 보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전기고등학교 61개교의 입학 전형 요강을 승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을 모집하는 경북과학고와 경산과학고는 각각 세 학급 60명씩 총 120명을 모집하며 다음 달 28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경북 지역 7개 마이스터교는 전자, 기계, 원자력, 식품과학, 국제통상, 스마트 해양 등 분야에서 766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포항예술고와 김천예술고, 경북체육고는 음악, 미술, 체육 계열에서 263명, 49개 특성화고는 상업, 공업, 정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4,58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전형을 신설해서 8개교에서 56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해병대 헬기 시험 비행 중 추락해 숨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마리논 5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 포항 특정경비지역 사령부에서 엄수됐습니다. 행사에는 순직 장병 유가족과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국회의원, 지역기관장이 참석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5 영웅들을 추모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 6월 말 마리논 최종 호기까지 모두 인수해 상륙 기동 헬기 전력화를 마치고 입체 고속 상륙 작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